오늘은 시장조사론 10강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먼저 이제 강의 앞에 지금 띄워놨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이제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해서 내가 올려놨습니다. 그 중심위치 척도라고 해서 중심 척도는 산술 평균이 있고 산술 평균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중앙값은 이것도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모든 관치치들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중앙에 해당하는 관측치, 이게 중앙값이고 최빈값, 이것은 가장 큰 빈도수를 가진 관측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0, 7, 12, 5, 33, 14, 8, 0, 9, 22 이렇게 조사됐는데 평균은 다 더해서 n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앙값은 이게 올림차순으로 딱 해서 그 제일 가운데 있는 8과 9 사이, 여기가 중앙값이 되겠고요. 최빈값은 0이 되겠죠. 0이 두 번 나왔으니까 0이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의 척도.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8, 4, 9, 11, 3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표본 분산은 S의 제곱, 이렇게 그 표본 분산을 표시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런 공식으로 n-1분의 x 데이터 빼기 x의 평균을 구해서 그것을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해서 n-1로 나눈다라는 뜻이죠. 옆에 있는 방식으로 구해도 되고, 그리고 공식을 어떤 공식을 사용하든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평균은 7이 되고, 그래서 분자는 8 빼기 7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쫙 해서 하면 분자가 나올 거고, 분모는 n-1이니까 5 빼기 1이 되겠죠. 5개의 데이터니까. 그러면 4가 되겠고, 그래서 표본 분산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분산이 됩니다. 모집단에 대해서는 모집단 분산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주고, 표준 편차는 표본에 대한 분산에 대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그 값이 표준 편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모집단이 한 개인 단일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은 모집단의 평균이 어떠하다는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검정 통계량 T값을 이용한 가설 검정. 첫 번째, 가설 1단계 가설 설정. 연구자가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설, 대립가설을 설정하고, 연구자의 가설의 반대 혹은 모집단의 평균이 특정 값과 같음을 나타내는 등식을 기무가설로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유의 수준과 검정의 종류에 따른 임계치를 산출하고 연구가설의 채택 영역을 설정을 한다. 설정된 가설을 보고 검정의 종류, 양측 검정인지 왼쪽 꼬리 검정인지 오른쪽 꼬리 검정인 거를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은 정기분포 그래프에서 양 오른쪽 끝, 왼쪽 끝, 노란 쪽에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은 연구가설이 채택이고, 왼쪽 꼬리 검정은
그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왼쪽 노란색 쪽에 들어가야지 연구 가설이 채택되는 거고, 오른쪽 꼬리 검정은 오른쪽 꼬리 쪽에 노란색 부분에 들어가야 연구 가설이 채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검증 통계량 값을 산출한다. 평균에서 귀미 가설의 모평균 값을 뺀 차이를 표준 편차로 나누어 검정 통계량 T값을 산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 모집단 평균은 T는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와 있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기본적인 공식으로. 그리고 쌍체 비교라는 것이 있는데 요 공식이 약간 다르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두 모집단 평균에 대한 그 가설 검증하는 T값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눈여겨 봐두십시오. 근데 최소한 단일 모집단 평균에 대한 T값 구하는 루트 n분의 s 분의 표본의 평균 빼기 모평균, 요 공식을 꼭 알아두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4단계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하여 연구가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거죠. 양식 검정이냐, 오른쪽 꼬리 검정이냐, 왼쪽 꼬리 검정인가를 확인을 해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S 건전지사는, 건전지를 만드는 S사를 말하는 겁니다. S전사는 자사가 생산하는 슈퍼 건전지의 평균 수명이 150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1500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1500분에 못 미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이에 고객관리부는 100개의 건전지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하여 평균 수명이 1420분, 표준 편차는 200분으로 나타냈다. 소비자의 주장을 유의수준 0.05로 검증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가설 설정을 하겠죠. S전자 슈퍼 건전지 평균 수명은 1500분보다 작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왜? 소비자들이 1500분보다 작다라고 불만을 제기를 하니까 1500분보다 작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으니까 왼쪽 꼬리 검정으로 가겠죠. 그래서 유의 수준과 검정의 종주에 따른 임계치를 산출 및 연구 가설의 채택 영역 설정하는 게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왼쪽 꼬리 검정인데 연구 가설은 모평균이 1500분보다 작다라는 거고, 그래서 표본 통계량 값이 작을수록 연구 가설이 채택되는 왼쪽 꼬리 검정이다 라는 거고요. 유의 수준이 0.05이며 자유도는 n-1이니까 100개를 뽑았으니까 99인 t 분포상의 임계치를 구하면 마이너스 1.66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t 값이 그려져 있는 통계 책에 보면, 조사 연구 방법론 책에도 맨 뒤쪽에 붙어 있죠. 그거를 보면 자유도 99에 t 값은 마이너스 1.66이다. 따라서 표본으로부터 구한 검정 통계량 t 값이 1.66보다 작으면, 왼쪽 거리 분점이니까 작으면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이보다 크면 연구가설을 기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이제 검정 통계량 값을 산출한다 라는 겁니다. t 값을 산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공식 있죠?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왔습니다. 임계치 값은 마이너스 1.66이었죠.
그래서 4단계에서는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하여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한 결과 검정 통계량 T값이 마이너스 4이니까 임계치 마이너스 6.6보다 작으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해본 결과 S전자 슈퍼건전지의 평균 수명은 소비자들이 주장한 대로 1500분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S전자는 1500분이라고 선전하면은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설을 검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 연속 확률 분포 T 분포를 스튜던트 T 분포라고도 합니다. 이 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는 방법을 이렇게 여기다 한번 올려놨어요. 이건 책 뒤에 있는 거 다 책 뒤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갖고서 자유도와 유의 수준을 갖고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2020년도 기출문제가 나와 있죠. 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T 분포표는 이렇게 다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도 찾아서 자유도와 이런 그 T 값을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뭐 책 보고 하셔 할 수 없죠.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이 T 분포표는 다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분포표를 보고서 이제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보면 유의할 게 그 공식을 T는 하고서 공식을 안 써줬어요. 여러분이 그 공식을 모르면 못 풀죠. 그래서 내가 유의하게 봐두고 그 정도는 이해해 주라 라는 겁니다. 2018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18년도 기출문제도 비슷한 유형이 출제됐죠. 30점 문제입니다. 배점이 크죠. 그러니까 자주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T 공식, T값 구하는 공식을 써줬죠.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아나 모르나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앞으로 공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사람들이 다 외워서 이 데이터 검증, 통계 검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T값을 T의 공식을 제시해 줬다. 그리고 T 분포표도 똑같이 제시해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쌍체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체 비교 공식이 아까 있었죠. 그래서 쌍체 비교는 뭔지 알아보고 그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체 비교는 일정 표본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건을 전후로 2번 측정하여 얻은 값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분석을 쌍체 비교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쌍체 비교는 독립적인 두 모집단 평균에 대한 검증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두 모집단 평균에 대한 검증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쌍체 비교는 일정한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전후, 전에, 그리고 한번 노출 X하고 그 다음에 또 후에 수치를 도출해서 통계량을 검출을 해서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동암 바이오사에서는 다이어트에 관한 괄목할 만한 효과가 있는 된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동암의 된장이 체중 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20명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된장 섭취 전과 후의 체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균 2.5kg 감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량 무게의 표준 편차는 3.13kg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표본 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과연 동암의 된장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5% 유의 수준에서 검증해 보시오 라고 돼 있어요. 1단계 가설 설정해야죠. 연구 가설은 2.5가 됐죠.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2.5보다 뭐 크게 나타나든지 하여튼 크다라는 뜻이에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규모 가설은 그보다 반대로 작거나 아니면은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규모 가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유의서준과 검정의 종류에 따른 임계치 산출 및 연구 가설의 채택 영역을 설정한다라고 그랬어요. 설정된 가설을 보고 검정의 종류, 양측 검정, 왼쪽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을 결정을 하는데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 꼬리 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꼬리 검정에서 표본 통계량 값이 클수록 연구 가설이 채택되는 오른쪽 꼬리 검정이다. 유의 수준은 0.05이며 자유도가 19, n-1이니까 20개에서 1 빼면 19죠. t 분포상 임계치는 1.729가 됩니다. 따라서 표본으로부터 통계량 값, 검정 통계량 t값이 1.729보다 크면 연구 가설을 채택하고 이보다 작으면 연구 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 검정 통계량 t값을 산출해 보니까 이 공식이 있죠. 이 t값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3.64였습니다. 3.64 t값이 나왔으니까 4단계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하여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한 결과 검정 통계량 t값 3.64가 임계치 1.729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해 본 결과 동암의 된장을 섭취하기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암의 된장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광고에서 홍보해서 판매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이제 두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동암된장은 집단이 하나만 있었죠. 표본을 하나로 해서 그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개입니다. 두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은 쌍체 비교에서처럼 차이를 비교해 하는 것이지만 모집단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이며 이들 모집단은 서로 연계가 된 정보가 없어 쌍체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행하는 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제를 보고서 이제 풀어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A사 타이어와 B사 타이어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회사 제품을 미주하기로 30개씩 표본 추출하였다. 표본 조사 결과 A사에서 생산한 타이어의 평균 수명은 48,500km이고 표준 편차는 3,600km였다. 반면에 B사에서 생산한 타이어의 평균 수명은 52,000km이고 표준 편차는 4,200km였다. 두 회사의 타이어 분산이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 유의수준 0.05로 하여 두 회사 타이어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 회사의 타이어가 평균 수명이 차이가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은 연구 가설은 어떻게 되었어요? A사의 타이어와 B사의 타이어의 평균 수명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연구가설을 선척하고, 귀무가설은 A사 타이어의 평균 수명은 B사 타이어의 평균 수명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의수준과 검정의 종류에 따른 임계치 산출 및 연구가설의 채택 영역 설정. 설정된 가설을 보고 검정의 종류, 양측 검정, 왼쪽 꼬리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을 결정하는데, 다르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양측 검정입니다. 아주 큰 데 들어가거나 아주 작은 데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은 되는 양측 검정입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인데 여기에도 이제 써 있죠. 표본 청구력이 좌측 임계치보다 작거나 우측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 연구가설이 채택되는 양측 검정이다. 유의수준 0.05이며 자유도는 n 플러스 n 빼기 2. 왜냐면 A사, B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20개, 30개죠. 30개 더하기 30개 빼기 2 하면 58이 자유도가 되고, 58인 T 분포상의 임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2.002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표본으로부터 구한 검정 통계량 T값이 2.00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002보다 작으면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이들 사이에 있으면, 그 가운데 있으면 연구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3단계 검정 통계량 T값을 산출하면 기무가설에서 몇 평균 간 차이가 0이므로 단순히 표본 평균 차이를 표준오차로 나누어 검정 통계량 T값을 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T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47이 돼요. 3.47이 되면 4단계에서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하여 가설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한 걸과 검정 통계량 T값 마이너스 3.47이 임계치 마이너스 2.002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해 본 결과 두 회사 타이어의 평균 수명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구가설이 채택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그 3단계에 있습니다. 3단계의 T값을 산출할 때 귀무가설에서 모평균 차이가 0이다, 같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 차이를 표준 오차로 나누어 검정 통계량 T값을 구하는데 마이너스 3500 빼기 0이 되는 겁니다.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0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한 거는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이었어요. 근데 모집단 분산을 갖고도 가설 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분산을 갖고서 가설 검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카이 제곱 검정과 F 검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큰 거 어렵고 방법은 비슷합니다. 방법은 비슷합니다. 모집단을 다른 모집단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값들이 평균과 분산이다. 모집단을 구성하는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을 활용해 이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정하는 것이 바로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이다. 단일 모집단 분산에 대한 검정은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한 카이제곱 검정이 이용되고, 두 모집단 분산에 대한
검정은 F 분포를 이용한 F 검정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단일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이제 먼저 해보면 단일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과 유사하지만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평균 대신 분산이 사용된 점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사에서 제조하는 S의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분산이 1.2mg/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산되는 시기에 따라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함량이 담배마다 서로 크게 다른 것 같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 소비자 단체에서는 일주일 동안 생산된 S의 담배 중 임의로 30개를 표본 추출한 결과 니코틴 분산은 1.7mg 제곱으로 책정되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5%를 유의 수준으로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가설 검정. 연구 가설은 담배 속의 니코틴 함유량의 분산은 1.2mg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꾸 1.2mg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니까 아니다라고 연구 가설을 채택하고, 귀무 가설은 담배 속의 니코틴 함량의 분산은 1.2mg이다. 비슷하다. 이렇게 귀무 가설이 설정이 되죠. 2단계에서는 유의사준과 검정의 종류에 따른 인계치 산출 및 연구 가설의 채택 영역을 설정하는데, 설정된 가설을 보고 검정의 종류, 즉 양측 검정이냐, 왼쪽 꼬리 검정이냐, 오른쪽 꼬리 검정이냐를 결정하는데 아니다, 다르다 그랬으니까 양측 검정이 되겠죠. 그래서 양측 검정을 하는데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값이 매우 크거나 반대로 매우 작으면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양측 검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가 30개였으니까 n-1이니까 29가 되어 있죠.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상 유의 수준 0.05에 해당되는 양측 검정 인계치는 왼쪽이 16.5, 오른쪽이 45.72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표본으로부터 구한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값이 좌측 임계치 16.05보다 작고 우측 임계치 45.72보다 크면 연구 가설을 채택하고, 이 구간 내에 있으면은 연구 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 제곱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공식이 있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하니까 41.08 이렇게 해서 카이 제곱 값,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값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럼 4단계에서 인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하여 가설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한 결과 검정 통계량 카이 스퀘어값 41.08이 인계치 16.5보다 크고 우측 인계치 45.72보다 작기 때문에 연구 가설을 기각하고 기무 가설을 채택한다 라는 거죠. 따라서 유의 수준 0.05에서 검정해 본 결과 담배 속의 니코틴 함량은 1.2mg이 제곱 1.2mg 제곱g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유사하다.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이 제곱 분포표도 통계책 뒤에 나오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카이 제곱 분포표를 보는 그 방법이다 라고 해서 제가 참고로 하나 올려두는 겁니다.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두 번째
이제 그 F 검정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고 이번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두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과 마찬가지로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지 않으면 어느 쪽의 분산이 더 큰지를 검정하고, 일반적으로 임계치는 두 표본 분산의 자의도에 의하여 확정된 F 분포와 유의 수준, 그리고 검정의 종류, 즉 양측 혹은 단측에 따라 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비학교 시상소사론 수업을 듣는 A반과 B반으로 나눠져 있다. 강좌를 맡으신 교수님은 A반과 B반의 수업 태도를 살펴본 결과 B반보다는 A반 학생들이 더 고를 거라고 믿고 있다. 과연 그런지를 알아보기 위해요. A반에서 16명, 그리고 B반에서 21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하여 최종 성적을 산출해 보니 A반은 78.3 평균이고 분산이 37.5점이었고, B반은 평균이 76.7이고 분산은 98.6이었다. 과연 A반의 분포가 B반의 분포보다 평균이 더 밀접되어 성적이 고르다고 볼 수 있는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해 보시오 라고 이렇게 문자가 났어요. A반이 딱 수치를 보기에도 좀 그 분산이나 평균이 더 좀 조밀한 것 같지만, B반이 더 평균이나 분산이 크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95% 신뢰 수준, 5% 유의 수준에서 확실히 작다, 분산이 작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1단계 가섬절정. A반 성적의 분산은 B반 성적의 분산보다 작다라고 연구가설이 설정되고, 귀무가설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2단계는 또 왼쪽 꼬리 검정인지 오른쪽 꼬리 검정인지 양측 꼬리 검정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분산이 연구가설의 그 연구가설이 분산이 작다 그랬으니까 왼쪽 꼬리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꼬리 검정은 검정 통계량 F값이 임계치보다 작을 경우에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왼쪽 꼬리 검정이고, 분자와 분모의 자의도가 각각 15와 20인 F 분포상에서 유의수준 0.05에 해당되는 왼쪽 꼬리 검정의 임계치를 구하면 0.4291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표본으로부터 검정 통계량 F값이 왼쪽 꼬리 임계치 0.4291보다 작으면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반대로 이보다 크면 연구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 F값을 산출했습니다. F는 두 개를 분모 분자에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비율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 F값이 98.6분의 37.5예요. 그래서 0.38이고, 이제 4단계로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해서 가설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면, 임계치와 검정 통계량을 비교한 결과 검정 통계량 F값 0.38이 왼쪽 꼬리 임계치 0.4291보다 작으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거죠. 그림에서 보아하는 같이 임계치보다 훨씬 작죠. 0.4291보다 작으니까 연구가설이 채택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해 본 결과 A반의 분산이 B반의 분산보다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작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이 검정 통계량 F값 산출할 때 자유도는 16 빼기 1은 15, A반의 자유도. B반의 자유도는 21 빼기 6이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도를 구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F 검정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요 뒤에 페이지는 그 F 분표표도 책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법을 제가 그 참고하라고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엑셀하고 이렇게 표를 그려놓은 것은 엑셀의 추가 기능으로 그 데이터 그거를 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엑셀에. 그러면은 이런 그 통계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강을 강의했습니다. 이제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가설 검정하면서 이거 숙달이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이것이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이 숙달이 되면 이제 앞으로 계속 분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0강 강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